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 청소년들에게입니다. 자, 진짜 해볼까요? 오랜만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네요. 네, 정말 어색하네요. 근데 이제 어색하면 좀 뒤로 미루고 오늘 게스트로 정말 저희 탈북 청소년들 최초로 남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최초로 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이제 정말 미모가 뛰어나신 이주영님 모셨는데. 그런 말. 네, 뭐 네, 안녕하세요. 듣건데 강사계 김태희라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에 저 통일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는데 거기 강사계에서는 거의 김태희급으로 그냥 되게 유명하신 스타분이 있으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했잖아요. 아니 되게 진짜 그 강의 웬만하면 좀 강의에 좀 졸렸는데 되게 주목이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 본인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강사 이주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정 씨는 그러면 그 통일교육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통일교육원 안에 그 통일교육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때 강사로 오셨던 거죠. 되게 강의를 즐겁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그때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네네, 통일 강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학생이었고 그때 선생님이었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사실 전번 회차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조미영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이제 시청률이 확 폭발. 반응이 폭발적이. 그랬었어요. 미영 씨가 그렇게까지 확 그럴지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이쁘신 분들만. 이번 회차도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번 회차 주제는 북한의 문화. 이제 그 문화에서도 이제 놀이 그리고 이제 먹거리 그리고 이제 방학이나 이제 과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놀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주혁 씨는 이제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남한의 청소년들은 보통 이제 쉬는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 되면은 이제 휴대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학교 끝나면은 뭘 하냐면은 진짜 100이면 100 PC방 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뭐 PC방을 가고 하는데 사실 북한에도 그런 PC를 이용한 놀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있죠. 네. 컴퓨터도 있죠. 컴퓨터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러면은 제일 대중적으로 하는 게 청소년들이 이게 지금 고난해군 이전하고 이유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고난해군 이전에는 PC 이런 게임이 없었고 그 학업 교육 안에도 1998년부터 컴퓨터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게 컴퓨터 게임, 그러니까 컴퓨터 기본으로 장착된 게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CD로 하는 게임들, 그게 하면서 학생들의 놀이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관인가 뭐 해가지고 PC방을 그렇게 이름을 영칭 바꿔서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PC방이 있는 거예요? 네네, 있어요. 근데 이게 평양이나 도 정도의 지금 도시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다 보면 걸리는 게 PC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양에는 좀 도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청진이나 뭐 직할시마다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CD 프로그램으로 게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그 여러 개를 우리가 막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하는 게임은 아니고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어도 전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뭐하고 놀아요? 그래 요즘 핫한 게 태양전지, 그러니까 북한에 제일 핫한 게 태양전지가 핫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PC마다 혹시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나무 대에다가 태양전지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걸로 많이 지금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컴퓨터는 굉장히 이제 직류가 아니라 이제 결유, 220V 결유를 사용하는 건데 그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충전만 하면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태블릿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블릿 안에 예, 되게 많은 게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네. 청소년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질문하나요? 이제 놀이 문화에 대해서. 북한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네네. 학교 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또 남한 청소년들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기 바쁘고 이런데. 저는 제가 있었을 때는 저는 이제 학교 끝나면은 친구들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 체육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동화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다양한 막 체육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했었던 거, 예, 뭐 줄넘기, 옥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랬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게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뭐 가다 정말 뜨문뜨문 가서 진짜 뭐 100에 한 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그 질문도 받았어요. 주말에 뭐 해요? 주말에요? 네. 저는 주말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말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붉은 불토 뭐 주말 이런 맞아. 소리를 들었지. 네네. 나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개념이 토요일 날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 청소년들 뭐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이제 어떤 경제 사정마다 좀 다른데 좀 경제 사정이 좀 나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제기차기나 뭐 연날리기나 혹은 뭐 그런 되게 또 많거든요. 뭐 카드 게임도 있고 그래서 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엄마 따라서 뭐 일하러 나가야 된다든가. 이게 이거 추가로 하면 이게 평양에서 노는 친구들이 놀이 문화가 좀 다르고 네. 도에서 노는 친구들이 놀이 문화가 좀 다르고 농촌 시골에서 노는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가정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 농사를 또 주업으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되면은 엄마 농사일 도와주기도 하고 장사하는 친구들은 장사 엄마 거 도와주기도 하고 아까 지금 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일반적인 노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노는 게 실내에서 노는 거면 카드 게임 많이 놀아. 북한에서 뭐 사사기라고 하는 걸 많이 놀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논다면 비석치기라던가 뭐 그것도 이게 그 연령대별 또 놀이 문화가 또 다른 것 같아. 한 초등학교까지는 비석치기라던가 뭐 제기차기, 연날리기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중고등학교부터는 이런 거 좀 안 하고 실내 놀이라든가 아까 그 카드 게임하고 저기 좀 생활이 되면은 PC 이런 건 좀 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오락기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여기 한국에도 있는 거 같아요. TV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두 명씩 앉아서 짝지어가지고 마리오라든가 집에서 하는 네,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저는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주말 같은 데는 이제 친구들이 다 그 집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저 어릴 때 똑같네요. 네, 뭐 100원, 200원 주고 막 그 집에다 주고 같이 앉아서 이제 게임을 즐기고 뭐 PC방 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팩 넣어가지고 마리오 게임 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팩을 넣어서. 네, 그게 북한에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신기해. 한 8살 때부터인가 있었던 것 지금 같아요. 하나? 아마. 지금은 잘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 나이 또- 때는 그때가 이제 98년도, 97년도 그때였었는데 시장에 가면 이제 그 팩마다 이제 뭐 어떤 거 네, 슈퍼마리오, 뭐 조식까지 닌자, 뭐 근데 맞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못하게 해요, 그거를. 안 못하겠어요? 네, 그거를 아. 불법이라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태권도 하는 것도 있고 권투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막 이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랑 싸우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자 섹시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소리 맞아요, 지르면서 맞아요. 못하겠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때 농촌에서 이제 막 하다가 걸렸는데 우리 그 보이부 지도원이 막 다니면서 이거 걸렸는데 염소 한 마리를 주고 네. 무마 시켰 네, 염소 한 마리를 받고 이제 무마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게임에 걸려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평양 이제 홍보 동영상을 봤는데 네네. 거기에는 이제
평양시 안에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생긴 지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오래된 네. 거예요? 제가 9살, 10살? 네, 그 정도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다른 도에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쵸. 평양에만 있는 거죠. 평양 만경대 의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한 것처럼 평양의 놀이문화하고 도의 놀이문화하고 시 그리고 시골 친구들 놀이문화가 다 다른 거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뭐가 있어요? 평양이 지금 물놀이장 수영장. 창강원. 창강원도 물놀이장도 있고 지금 TV 나온 것처럼 무슨 놀이공원,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 있잖아요. 동물원도 있어요. 동물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양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에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죠. 왜냐면 지하철도 있고, 왜냐면 지방에 지하철이 있지만 평양에 지하철도 있고 놀이문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평양은 또 다른 북한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인 거죠. 사실은 도시랑 농촌이랑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농촌에 사는 친구들은 어릴 적 뭐 한 10살? 뭐 9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농사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놀이를 그렇게 도시에 사는 친구들만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좀 그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물놀이장 수영장이 네네. 없고 이게 에버랜드에 있는 뭐죠? 에버랜드에 있는 수영장? 캐리비안 베이. 저도 그거를 2년 전에 처음 갔다 왔거든요. 저도 이제 울산이잖아요. 저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가려면은 가고, 저도 수학여행도 서울 갔거든요. 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서울로 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놀이문화는. 그럼요. 사실 그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북한 평양에 한번 가보는 걸 굉장히 큰 꿈으로 소원으로 여기거든요. 그치, 왜냐면 맞아. 진짜 단층집만 보다가 이제 높은 이제 아파트 막 서구 큰 대로에 막 승용차 쌩쌩 다니는 거 보면 애들이 눈이 이제 이렇게 크시죠. 그리고 평양에 사는 친구들이 이제 시골에서 온 친구들을 딱 이제 구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투리도 있지만 그게 있어요. 이게 평양이 지하차도로에서 건너다니는 게 많거든요. 이제 여기처럼 이제 건너길 없이. 그런데 지하차도를 건너다니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하는 친구들 보면 제 시골에서 왔다, 제 촌놈이다. 그러니까 제 지방 아이가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전 평양에서 어릴 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5살 때 이제 평양에 갔는데 언니랑 같이 손잡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15살인데 제가 좀 15살까지는 키가 좀 컸어요. 그게 또래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교통안전원한테 단속을 당한 거예요. 왜 단속을 하냐 하니까 지금 군대라고 군대인데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이제 사복을 입고 막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씩씩하게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군복 입고? 네, 아니 군복이 아니고 이제 군대들이 사복을 입고 평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평양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제 살살살살 걸어다니고 차분한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횡단보도 반대편 신호 따위는 개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뭐 타령했냐 이러면서 네. 북한에도 그러면은 이제 억양 말고 단어 차이 나는 거 있으니까 저는 처음 서울 왔을 때 말 안 했거든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막 뭐 사러 가는데 저 아줌마 저 봉다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북한 말인데요. 북한 그래요? 완전 봉다리 봉지 봉다리. 나 울산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평양이 표준말이고 여기 보면 평안도 사투리가 따로 있고 황해도 사투리가 따로 있고 그다음 강원도 사투리 따로 있고 함경도 그다음에 함남도 사투리가 따로 있어요. 양강도 사투리가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 평양말 표준말 아닌 다른 것 말은 다 사투리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평양이랑 지방이랑 차이가 너무 억양 차이도 있지만 이게 쓰는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금씩 다른 것 때문에 티가 나는 거지. 그쵸.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다 돼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예라면 저희 집에서는 창고를 하는데 광해도에서는 광이라 하더라고요. 광이라고 하죠. 네, 창고를. 평안도에서 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광이 뭐냐고 했더니 창고 광이라 한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게 뭐가 있지? 그거 있어요. 이제 평안도나 황해도나 그쪽에서는 반찬이라는 거 하는 거를 이제 그 해산물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반찬이라고 하거든요. 어머. 근데 이제 함경도 쪽에 올라가니까 그래 다 반찬이라고 다 하고, 반찬. 다 반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네. 그래서 좀 조금씩 다른데 뭐 그래서 놀이 문화도 좀 달라요. 놀이 문화도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쪽에서 살다가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아래쪽에서 이제 땅 따먹기라는 걸 해요. 그치, 맞아. 근데 땅 따먹기 그것도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놀이? 예, 놀이인데 땅 따먹기 좀 다르고 그리고 제기차기나 뭐 이런 것도 룰이 다르지. 룰이 좀 다르고 룰이 다르다. 예. 이 하토도 여기도 보니까 서울하고 항해도와 경상도 달라요. 하토가 룰이 또 네. 다르다 하더라고. 점수 내는 법이 네, 달라요. 그 뭐 장기 같은 거는 이제 또 같더라고요. 장기나 뭐 바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데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막 윷놀이 그 유명한 수수께도 사사기도 같잖아요. 사사키는 그는 우리나라 전통 카드 문화가 아니라 약간 중국.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 아 유입된 그래요? 거기 때문에 사사기가? 네. 사사키는 근데 우리 사사기 빼고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이제 727로 바뀌었잖아요. 727도 뭐야? 아 그 그래 727을 맞춘 거예요? 북한에 내 생일 727 7월 27일 그 조선인민군 여기서도 그 또 상관이 세대 차이가 뭔가 해가지고 727로 아.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사사기가 카드 게임. 네, 네, 카드 네, 게임. 카드 카드 게임. 게임이에요. 44A를 맞춰서 이제 내는 건데 그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가 그 뭔가 이렇게 걸고 하는 게임이어가지고 북한에서 핫하게 돌아다니는. 아이고 그러면 그 이제 또 통일교육 다니실 때 아이들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했는데 이제 좀 중학생이 저한테 북한의 정통 음식이 뭐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전통 음식이요? 네, 전통 음식이 당연히 밥, 국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명절날이나 이렇게 먹는 네. 거. 명절날 저희 떡국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도 떡국을 먹잖아요. 그게 지역마다 우리 때는 떡국보다도 만두. 만약에 만두에다가 떡국을 넣는 형식을 먹었어요. 떡만둣국. 근데 주로 저희 쪽에서는 떡국보다도 만두를 많이 먹었어요. 함경도 지역에서는. 만둣국을 서울에서 많이 먹는 건 만둣국으로 많이 먹었고 떡국은 여기 와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전통 음식 하면은 뭐 송편 뭐 그렇죠. 그다음에 찰떡, 찰떡 미안해. 북한에서는 찰떡이라고 찰떡. 네. 가줄 막 이런 것도 많이 먹지 않아요? 가줄. 가줄이요? 가줄 막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제 그 뭔가 집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그 입살을 이렇게 얇게 빚어가지고 기름에다 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튀어내서 이렇게 이따만큼 큰데 그거를 이제 양쪽에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그 장식을 하는 식으로 많이 먹지는 해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런 거 떡을 만들어서 들어보셨죠? 아니 들어는 봤는데 지금 네. 생각은 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떡이에요. 떡을 이제 얇게 빚어가지고 네. 정말 이 손바닥만큼 얇게 네. 빚어서 기름에다 넣으면 튀어서? 그게 이만큼씩 커져요. 그러니까 아. 그게 장식을 해서 이게 칸을 채우기가 편하거든요. 육아라고 하는 육아? 거. 육아 비슷한 건가 보다. 가줄 아닌데? 아니에요? 육아? 북한에서는 과줄이라고 아 해요? 육아인가? 그것도 맞겠다. 바삭바삭하네. 어쨌든 기름에다 네. 튀어서 낸 거니까 아. 육아도 맞겠다. 네. 노년동 갔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봤어요. 정말요? 네. 북한 음식점이 있거든요, 노년동에. 갔는데 가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서 너무 하나만 먹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탈북 언니가 이제 밥을 해줘서 먹었는데 두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두부밥이요? 저 그거 장사하고 싶었어. 언니 그래? 그거 좀 알려줘라. 내가 장사하고 싶다. 저도 그 지금 요즘 하고 그거 싶어요. 장사 많이 해요. 그죠? 아니에요. 아 정말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분이 그게 그 여기 한국인의 입맛에는 정말 잘 안 맞다고 맞나? 얘기하던데 제 아닌가요? 입맛에는 딱 있던데. 근데 그래요? 지금은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가서 드시더라고요. 뭐 하시잖아요. 이 유진 씨가. 네, 저도 식당 이제 하시나요? 유진 씨. 그게 아니고 저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 이렇게 인조고기라던가 두부밥을 째개서 놓으면 그걸 가져와서 양념이라던가 밥만 만들어서 넣어서 이제 그 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인조고기는 뭐예요?
이게 인조고기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고기냐. 그게 영어 아니고 정리가 필요한 거야. 콩고기거든요. 이렇게 콩으로 만든 건데 이게 기름을 짜고 나머지를 좀 더 이제 실용성 있게 쓰려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다듬어서 콩을 기름을 한국 말하면 짜면 유초밥? 유부초밥. 유부초밥. 아니야, 유부초밥은 두부로 만든 거고 콩은 이제 기름을 짜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쫀득쫀득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콩 짠 그 대두밥을 가지고 원래 콩을 2번 짜는데 1번 짜가지고 재가공해가지고 만든 그 콩 음식인 거죠. 여전히 단백질은 그대로 있어요. 콩 단백질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부초밥은 그 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초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모양이 길쭉해요. 갑자기 맛있어. 점심시간이라 밥을 넣고 이제 그 양념을 발라서 이제 먹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양념이죠. 그러니까 양념이 제일 맛있는. 근데 이 두부밥이나 인조고기는 그 약간 경제사정 어려워지고 나서 그쵸. 나온 거. 네, 그렇죠. 권한행군식의 전통 음식은 음식이 권한행군식 음식이라고 보면 되죠. 이 장마당에서 한 끼 때우기에 딱 좋은 그걸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때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떡볶이 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거죠. 맞아요. 전통 음식은 아니고. 그래서 뭐 전통 음식은 똑같은 건 그거 동짓날에 먹는 동지죽. 동지죽은 팥죽? 예. 동지 팥죽은 남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동그랑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지? 그 아래에 오그랑죽. 오그랑이라고도 말하고. 여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새알? 네. 찹쌀 이렇게 빚어서 그걸 나이수만큼 주거든요. 정말요? 나이수만큼. 왜냐면 동짓날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를 해갖고 나이수만큼 줬었어요. 해갖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30. 네? 그래야겠네요. 깨알같이 이제 동안이시라고 어필을 하시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도 생일날 미역국 먹어요? 아 그쵸. 생일날 미역국 먹었어요? 네, 생일날에 미역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엄마가 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얘기. 그거 북한에서도 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생일날이라서 먹은 게 아니라 미역을 먹으면 굉장히 이제 젖이 잘 나온다고 아니 해요. 그 뜻도 있지만 네. 나를 놓은 날에 미역국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당연히 생일이면 나도 같이 미역국. 정말요? 네, 전 먹었는데요. 저는 태산 안 먹어요. 태산 그런데. 저는 안 먹어요. 약간 동네마다 저희는 차이가 나는 것 미역국에다 계란 있잖아요. 정말? 네, 계란. 생일날이면 뭐 뭐니 해도 달걀이죠. 삶은 달걀. 계란을 먹고 국으로는 미역국을 먹고. 삶은 달걀에 찰떡. 내 기억에도 생일날에는 계란을 먹었어요. 다시 태어난 이런 의미. 아니 근데 여기처럼 뭐 생일날에 뭐 케이크를 불고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그래서 생일날 보낼 때 먹는 음식이다라는 건 아닌데 달걀 먹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특색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게 찰떡이나 뭐 이제 또 달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생일날에 아까 계란하고 그냥 고기국 먹은 것 같아. 고기국 같은. 난 뭐 고기국 먹은 것 같아. 저는 미역국 꼭 먹었어요. 우리는 다 미역국에 넣어서 고기. 소고기. 그게 버릇이 되니까 저는 미역국을 안 먹으면 생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케이크를 먹잖아요. 저는 케이크는 북한에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죠. 네. 케이크 없고 대신에 이제 막 달기방기라고 해가지고 그 뭐예요? 계란. 계란을 달기방기요? 네. 생일이니까 달기방기 꼭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남한의 청소년들은 생일 되면은 이제 친구들 집에 불러서 막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북한도 그래요? 네네. 그럼 파티 하죠.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이게 또 사는 또 생활마다 또 달라요. 이렇게 잘 사는 집애들은 그 한 반에 이제 30명 막 넘게 되는데 그 30명을 다 초대해요. 그 한 집에. 네. 그 한 집에 진짜 다 초대해. 그래가지고 녹마국수라던가 떡, 뭐 이제처럼 인조고기 반찬, 잡채부터 해가지고 쭉 놓고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 꼭 간식, 뭐 사과나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지어서 내보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매해마다 정말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를 하는 집에 가면은 꼭 끼리 노는 애들만.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거든요. 무조건 30명을 다 초대했어요. 네, 30명을. 착했네. 착한 게 아니고 제가 또 반에서 이제 뭐를 하다 보니까. 반장했어요? 반장보다 좀 더 셌죠.
초급단체 비슷한 북한에서 반장이면은 제일 이제 그 몇 명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여기에서 영어는 반장이면 다 책임지는 개념이고 북한에서 반장은 네. 10명 단위로 책임지는 분단위원장이 있고 학급 반장이 있고 그래 학급 반장. 우리 학급 네. 반장. 그 사상 부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조직 체계가 딱 돼 있어가지고 회사 조직 그대로가 학교에 투영돼가지고 그 디테일하게. 저는 단위원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 하면 학교에서 하면 선거로 해요? 네, 선거로 하는데 이제 그건 그냥 선거가 그냥 형식적인 거죠. 단위원은 선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거의 다 지명해주고 그리고 네, 나가서 이렇게 소개하게 하고 그냥 그게 뭐 다수결을 하긴 하는데 이거 선생님 지명한 거에 따라 먹거리 갖다 사는 거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부터 케이크 생일에 등장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케이크 자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데 언제부터 혹시 등장? 저는 어릴 때부터 케이크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은 어렸을 때 80년대. 80. 그렇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북한의 민족革命이라는 영화 봤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 처음으로 거기에서 아직도 잊혀지는데 그 제일교포가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모자 씌우고 케이크 막 축하해주는 거예요. 되게 맞아. 낯설었어요. 왜 저거 케이크 저렇게 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처음 그 노래 들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맞아. 그 노래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이게 어렸을 때 본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생일날에는 모자 쓰고 케이크 보고 저런 게 일본식 문화구나 생각해. 명절날마다 주구장창 그 예전에 했던 영화 계속 재방송하는데 아마 그 영화를 한 100번쯤 봤을걸요? 그렇지. 근데 유키 그래도 솔직히 질리지 않잖아요. 새로웠지. 그때는 왜냐면 케이크에다가 초코 없고 이 꽃갈 모자 쓰고 해피 벌스데이 노래 부른다는 자체가 좀 신선하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재밌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케이크 진짜 먹고 싶었죠. 또 먹거리 하면 여기서는 이제 포장마차 이제 가서 먹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땅에 앉아서 먹어요. 아무데나. 먹거리가 그쵸. 이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장사꾼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판다던가.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쵸. 근데 저희는 재래시장 뭐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그냥 뭐 먹는 거 그냥 다 통합해서 길에서 양사이드로 해가지고 쫙 판다. 다 통합해서 있고 거기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그 판자 이렇게 뭐 운막같이 이렇게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세를 내고 앉아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막 쫓겨다니면서 그 길 옆에 앉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 시장이라 있고 이건 그쵸. 공식적으로 허가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곳에서는 이제 콘크리트로 다 이제 만들고 꼭대기 이제 그 비나 이제 그 눈 같은 거 이게 맞지 않게 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장세도 이게 세금도 잘 받을 수 있게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왜 메뚜기장이라고 했냐면 그 국가가 그쪽에 이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데 사람들이 그쪽에서 멀리 와서 앉아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보안원이 나타나면 메뚜기처럼 산지사방으로 이제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졌어. 보면 우리 남한도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원래 자판 깔아놓고. 그쵸. 이게 이제 나는 앉아서 이제 떡을 먹고 있잖아요. 사서 뭐 인조고기 밥이라든가 두부밥을 앉아서 한 입 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보안원이 나타났어요. 나는 먹고 있는데 언제 없어졌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런 재미가 또. 근데 그 사람들은 달아나면서 그 손님을 딱 보면서 있어요. 어디선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빨리 오라고야 막 이러면서 돈 내라고 막 이러면서 어느샌가. 약간 그런 재미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질문을 또 하나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학? 태권도 같은 거 있잖아요. 태권도 학교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학원이. 학원이 있어요? 학교 외에 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소조 활동이라 하지 않나요? 그쵸. 체육 소조 활동 뭐 이런 건데 그 체육 소조 활동은 학교 내 소조 활동은 학교 내에서 있는 거고 학교 외에 학교를 또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외에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그거는 내고? 이제 그쵸. 따로 돈을 내고 다니는 건데 이게 학원 개념이겠네요. 그쵸. 근데 그러네. 북한에서는 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학원 개념이죠.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소년회관. 아니 이렇게 크게 소년회관은 예술 쪽으로 가는 예술 거고 쪽으로 가는 그리고 거고 태권도 학교 체육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체육단에서 이제 그
태권도나 농구나 뭐 혹은 권투도 하고 씨름도 하고 복싱도 뭐 있고 있잖아요. 뭐 역도도 지금 하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학원 개념, 북한으로 한국으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학원 개념인 것 개념이라고도 뭐 같아요. 학원 개념이죠. 왜냐면 이제 과외 활동이니까. 과외 활동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거는 공식적으로는 뭐 어떤 학원비 그런 돈 내야 되는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씩 지도원이나 그런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내란 얘기는 안 하지만 내야 거기서 다닐 수가 그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법적으로는 내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쪽 지도원이나 이제 코치들에게 돈을 조금씩 근데 줘야지. 그러면은 각자 내는 돈이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잘 봐달라 하면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지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줄 것이고 잘 봐달라고. 뭐 아니면은 그냥 애들이 이제 깡으로 다니는 거고. 여기서 그런 구분하는 거죠. 게 뭐냐면 학교 내에서 하는 건 소조 활동이라고 여기에서는 예술 소조, 뭐 체육 소조 뭐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수업이 1시 반 내지 2시에 끝나면은 이렇게 소조 활동하는 게 있고 그 외 동아리처럼. 그 외에 동아리 그 활동이 외가 있고 지금 방과 후. 네. 방과 후 동아리라고 하면 얘는 선생님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동아리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따라 붙는 거고. 근데 망경대 평양 학원처럼 이게 그 또 외의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소조 활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에는 그게 권한행위 이전에는 학교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뭐 러비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후부터는 이게 시스템이 망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좀 더 배우고 싶으면은 더 많이 이렇게 주는 문화가 있는 근데 거죠. 대신에 그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를 다닌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줬어요. 학교를 안 가.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 나 여기 지금 학교에 학원에서 내일 뭐 있는데 학교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래 알았다고. 그게 따로 시간도 내주고 대신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긴 학원이 많아요? 북한에? 아니죠. 지방마다 또 다르기는 한데 이제 해장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 쪽, 예술 쪽으로 이제 배웠고 제 친구는 이제 그 태권도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태권도 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닌 외에 오후 시간은 오후에도 저희 학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막 소래 이거 메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냥 시간을 저나 그 친구한테 시간을 그냥 줘요. 여기 이렇게 학교에서 가야 활동하라고. 여기 추가하면 학교 반에서 10%만 이렇게 소조 활동이라던가 하고 그 학원 활동을 하고 나머지 80-90%는 농촌 동원을 가요. 농촌 동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 학기에 90시간인가 그 농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뭐 때로는 뭐 파지는 뭐 사회에서 원하는 걸 또 챙겨 내는 활동이 있어. 그런 거 활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만으로 지금 봉사활동이시다가 그렇죠. 봉사 활동이 근데 우리는 혜택이 있는데 네. 그 혜택이 있고 시간을 주던가 뭐 시간 뭐 그 수업 체크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작정 꼭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이제 그 좀 학교에서 이렇게 반장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찾아다니 그 집을 문 두드리면서 맞아요. 없으면 창문에까지 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목마 타고 올라서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무섭다. 얘가 그러면은 창문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딱 창문 등단 밑이 어둡다고 거기 딱 숨어 있잖아요. 창문에 이렇게 올렸다 보고서 야 너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이러면서 무섭다. 끝까지 끌고 가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뭐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종이를 줘요. 그러면 이제 도장을 받아가는 건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도장을 지우개로 파가지고 찍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랬어요. 써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아니 근데 그렇게 불러내는 이유가 있는 게 왜 불러내냐면 사실은 이제 작업량은 굉장히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마다 할당이 누구는 빠지고 누구만 가서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많은 친구들을 데려가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운동장에 풀을 뜯어야 되는. 운동장. 나 학교는 맞아 학교 운동장. 여기는 외조주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는 학교 이제 끝나고 동네 이렇게 쓰레기 다 단체로 줍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또 비슷하구나. 울산에서 학교를 나와서 서울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울산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럼 북한에는 청소년들 방학 때는 뭐예요? 방학 때는 이제 방학 숙제라고 해가지고 숙제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거보다도 먼저 얘기하지. 아침 운동 하지 않아? 네?
아침 운동 안 나갔어요? 아침 운동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 왜? 우리 학교에서? 때는 6시 반에 무조건 기상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6시 그거는 반... 숙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아닌데 이런 세대 차이가 있구나. 세대 차이 있네. 왜냐면 우리 때는 아침에 딱 되면은 그 아침에 6시에 기상에 6시 반 학교에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달리기 하고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수업은 없지. 그게 끝나고 나서 뭐냐면 방학 숙제를 그러니까 분조 단위로 해가지고 10명씩 이렇게 팀을 모어요. 팀끼리 오전에 이 팀끼리 자기네끼리 방학 숙제를 해요. 같은 학급끼리? 학급 매일 안 해. 매일이요? 응.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셨구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검토하고 일과표는 이 세대 짜놓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과표를 짜줘요. 6시 반에 기상해서 1시간 동안 이제 아침 부모님 일손 돕기 그러고 치카치카 세수하고 밥 먹고 그리고 뭐 8시 반부터 이제 숙제를 해서 뭐 11시까지 해라 밥 먹고 오후에는 뭐 이런 거 있는데 방학 일과표가 있지. 일과표를 다 짜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부모님들이 그거는 집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돈 버느라고 바쁜데 언제 애한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정말 공부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숙제 검토를 하는데 그 숙제도 맡겼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대필하셨어요? 숙제 내가 맡긴 건 아니고요. 숙제 뭐는? 그러니까 일기 쓰기? 수학. 아니구나. 네, 뭐 일기는 수학 기본이죠. 문제 풀기, 뭐 그리고 뭐 혁명 활동 외우기, 역사적 외우기. 네, 뭐 역사 과목 외우기, 국어 뭐 한 페이지 쓰기, 2페이지 쓰기 막 이런 거. 그래. 제일 많이 내는 게 수학, 국어, 물리, 화학. 그다음에 혁명 활동은 그냥 외우기 정도. 인민학교 때까지는 방학 숙제 책자가 따로 나왔거든요. 우리도 그러는데. 네, 그래서 썼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그 과목별로 이제 다르게 내줬는데 저희 때도 똑같이 형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6시 반에 기상해서 같은 세대고 이렇게 다른 세대예요. 아니 근데 10년이면 감사하게 변한다는데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방학 숙제를 모여서 하는 거는 학급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동네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왜냐면 동네 아이들은 뭐 거의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방학 숙제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다 끝내버리고 오후에는 이제 뭐 물놀이 하러 간다든지 뭐 혹은 뭐 유원지 놀러 간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그거를 선생님한테다 검열 받아야 되거든. 저희는 토요일은 꼬마 활동의 날이었어요. 제 세대 때는. 꼬마 활동이 뭐예요? 꼬마 활동이라는 게 이제 그 귀엽다. 파고철, 파지, 뭐 페니실린병, 그다음 파동. 파동 죽구, 니움 죽구, 알루미늄. 네, 그러고 이제 그 토끼 가죽 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꼬마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이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이거 과제 수행을 하라고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되게 어감은 귀여운데. 어감은 노동이네. 네, 어감은 귀여운데 너무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 노동에 대한 걸 이렇게 가르치려고 시작한 건데 이 노동의 부담이 모든 게 다 부모님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파동도 사고 토끼도 원래 키워서 토끼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이 학교도 바치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 아니고 바친다는 그냥 토끼를 장바닥 가죽을 사가지고 학교도 바치고 막 못하면요? 방학 숙제? 방학 숙제 못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지. 이제 혼나죠. 맞아요. 북한의 선생님들은 서슴없이 때려요. 막 손가락 이렇게 내놓고 칠판대 있잖아요. 여기는 칠판대가 없잖아요. 우리는 칠판대가 그것도 진짜 참대나무로 지시봉 해가지고 지시봉이 칠판대라고 저는 그랬는데 칠판대 이제 이렇게 막 길게 해가지고 앞뒤로 이제 칼날을 딱 뭉쳐서 그것도 이쁘게 만들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숙제를 못하면은 뭐 못한 문제당 하나씩 해가지고 손가락을 때려요. 손바닥 아니고 손가락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마다 달라요. 이거 선생님마다 맞아요. 선생님마다 다른데 엉덩이 때리는 선생님 있고 머리 딱딱 때리는 선생님 있고 손가락 때리는 선생님 있고 근데 때리면은 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아니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이제
애들이 때리면은 당당하게 선생님이랑 맞섰어요. 근데 그건 왜 때려요 막 이러면서. 큰 아이들이랑 그런 거지 어린 아이들은 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모르겠어. 거죠.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 뭐 이런 게. 사랑의 매. 있어요. 사랑이 이게 선생님 매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부모님한테 컴플레인 안 걸게끔. 저도 어릴 때는 체벌이 된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같은 이게 다르네. 선생님 이렇게 보통 이제 지시보고 있으면 당구 큐대를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거기 보면 항상 매직으로 사랑의 몽둥이를 맞아. 몽둥이에다 사랑을 드라마를 보면은 그 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의자 들고 아, 네. 벌 세우기, 네. 손 들고 벌 세우기. 저희도 그런 거 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거 손 맞아, 들고 맞아, 손이 맞아.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그 규차라는 그 한 명을 또 내보내요 복도에다가. 항상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친구까지 수업을 못 들고 이제 서서 봐야 돼요. 또 손 내리고 있는지 안 내리고 있는지.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우리 때도 그랬어요. 달랐어요. 우리는 그냥 잘못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만 이제 복도 나가서. 이건 선생님만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근데 다 선생님 똑같구나. 우리도 선생님이 항상 복도 나가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복도 나가 손 들어 이러거든요. 네. 엎드려 버쳐. 엎드려 뻗쳐는 없었어. 우리 엎드려 뻗쳐. 있었어요? 네, 저희 때는 엎드려 뻗쳐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이제 벽에 이게 손대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이제 그 이제 몽둥이를 이제 엉덩이를 이제 여기 학년마다 다르게 우리 때는 저학년 때는 자로 손 맞고 했는데 크고 고학년이 될 때는 이게 몽둥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이게 졸업반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커지더라고요. 두께도 달라지고. 그게 달라요. 너무 좋아하신다. 시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못하면은 그 반이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못하면은 그 반을 통째로 다 이제 그 벌을 진짜. 세워요. 운동장 10바퀴 돌아. 군대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잘한 애들은 그 도와서 여기서 같이 제일 해야 궁금한 돼. 게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때 연애했어요? 우리 때는 했죠. 못했어요. 못했어요? 연애를 뭐 했죠. 이게 아이.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못했어요? 진짜 큰일 났어. 와. 이건 진짜 우리 때는 달랐어요. 공공연하게 이게 세대 차이가 나네요. 형이랑 네. 또 저랑. 또 아 이게 또 70년대생 같으세요. 아 진짜 우리 때는 그거 하면은 네. 난리 났어요 완전. 정말요? 예. 저희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그래 그럼 이렇게 또 나네요. 아 크네. 저희는 당당하게. 했어요? 네, 오. 완전 당당하게 했어요, 저희는. 그렇죠.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남자랑 여자랑 붙여줘요? 네, 붙여줘요, 아, 오히려. 진짜요? 그래야만 애들이 학교를 잘 나오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 아니었는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 우리 때는 왜냐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 이게 타락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막 했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 어느 친구들 들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거를 풀어놨다더라고. 여튼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친구들은 또 이제 어떤 질문을 또 하나요? 얼마 전에 이제 네. 들었던 되게 따끈따끈한 질문인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북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통일 교육을 들어서 그러는데 북한 친구들은 통일을 원하냐 북한 친구들은 통일 교육을 받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궁금한가 봐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네. 교육 받아가면서 통일하라 하는데 북한 친구들도 교육을 받고 북한 친구도 통일을 거죠.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뭐 북한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 교육을 받지 않나요? 봤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나는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려 승려 자동차 오고 몰고 가지요. 가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김일성 대우수신 아이고, 보내주신 고고고운 비단에다 흰쌀이래요. 나 머리 안 근데 되죠. 이거 뭐냐면 그 마지막 내용 그러냐면 이거를 그때 당시로서는 한국이 못 사니까 북한에서 쌀과 그 비단을 실어서 그 한국에 보내줘야 된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그래서 네. 우리는 한민족이길래 늘 이렇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통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처럼 강사가 와서 통일 교육을 하기보다 선생님이 하지. 선생님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두 가지는 아니에요. 하나는 남한 인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못 사는 남한 인민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90년도 때까지는 이제 그쵸, 그런 게 지금은 됐었는데 몇 덕이 그 오는 세대 이후부터는 차이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이제 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호가 박히는 노란 그 쌀이 막 왔으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잘 살아서 남한을 도와줘야 될 생각을 했는데 남한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쌀도 맛있었어. 그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식의 어떤 통일 교육보다는 이제 다른 식의 통일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예전부터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이제 계급 투쟁.
그러니까 그 남한에는 미군과 이 남조선 어떤 그런 군 괴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괴뢰들을 이제 없애야지, 그들을 이제 물리쳐야지 이제 통일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통일 교육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안보 교육, 안보 교육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통일 교육이라기보다 안보 교육인 거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미안한데 이게 지금 여기는 좀 구세대인 거 같아요. 저는 이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우기는 했는데 이제 뭐 너무나도 이제 한국이 잘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잘 사는데 통일을 원하나?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통일을 원하나? 이거랑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이제 통일에 대한 막 이런 말로만은 했지. 학교 때 뭐 그런 교육 같은 건 받은 적 있어요? 교육을 받죠. 뭐 노래로도 맨날 하잖아요. 뭐 우리에서 하는. 그렇게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임수경이가 이제 2000 몇 년도인가 이제 넘어. 89년. 89년. 세계 총연. 태어나기 전이에요. 임수경 못 봤죠? 다큐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친구랑 의견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다 이제 통일 이런 거 하고 막 다녔었잖아요. 우리 라이브를 봤는데 형도 라이브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임수경 막 9살 10살 때였어요. 9살 10살 때는 시위하고 나이가 나오네요. 그때는 이제 임수경 언니를 따라 배우자 막 이러면서 통일의 꽃이라고 네, 했죠. 통일의 꽃 임수경 난리 났죠. 한영 민족의 사람. 아니 태어도 안 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네.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운 거니까 네, 뭐 3살 때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기억 까먹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 저희 할머니가 되고 제일 그냥 많이 받았던 게 뭐 네네. 핵이죠, 뭐. 핵. 아, 핵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 왜 통일하기 싫어하면은 좀 어이없는 대답인데 네네. 김정은이랑 살 것 같아서 싫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북한하면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북한에 진짜 핵 있어요? 라고 김정은에 대한 질문이 또 엄청 많죠. 그렇죠. 저도 뭐 이제 평화교육 나가면 애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김정은은 왜 저렇게 뚱뚱해요? 뭐 그런 거 물어봐요. 맞아. 그 김정은은 저렇게 뚱뚱해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막 물어보는 게 어이가 없어요. 아니 사실은 그 뚱뚱하다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걔가 그냥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은을 그러는 거지 뚱뚱한 거랑 나쁜 거랑 별 상관이 없어. 막 그러는데도 애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김정은 하면 돼지. 돼지는 게으르고 나쁘다. 뭐 이런 등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외모지상주의가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되게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김정은이가 왜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랑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좀 반대의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인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초등학생 애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겉만 보고 나쁘네. 그리고 뭐 어른들이 야, 김정은 나쁜 놈, 뭐 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나쁜 사람. 저 같은 경우 어떤 게냐면 저런 거 있었어요. 북한 친구들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질문도 들었어요. 앙뚜아네트인가? 북한에도 라면 있나? 네, 대동강 즉석 라면. 하나? 요즘은 옥수수 라면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라면? 네. 나는 못 먹어봤어요. 저는 최근에 나온 거라고. 먹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라고. 라면이 있구나. 라면이 있는데 저희 때는 이게 2001년도인가 2년도부터 라면에 나왔어요. 네. 저 군에서 먹었거든요. 그럼 먹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지 못했어요. 강의를 이제 한 몇 년 정도 다니신 거예요? 제가 한 5, 6년 정도. 그럼 이제 강의 다니시면서 되게 이제 느꼈던 어떤 보람이나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부정적이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 앞에서 그런 교육한다는 건 사실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험 기간이고 뭐 방학 전이다 하면 애들이 더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교육을 듣고 나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통일교육원이나 이런 이제 뭐 행사 같은 거나 뭐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돼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중국에도 가게 되었다. 근데 앞으로 내가 통일에 대해서 이런 꿈을 계속 키워나보겠다. 이런 꿈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되게 힘든 때였거든요. 애들이 내 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뭐 하는 것인가. 근데 그 친구 이메일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늘다 보면은 진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5년이면은 거의 통일 교육 중에 거의 대수탄데. 아직 그 정도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가끔씩 그 강의 나갈 때 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관심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기본 툴이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는 너무 막연한 주제.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아빠 세대 때도 그 통일 병사를 뭐 한다고 했는데 내 때도 왔고 지금도 그냥 통일이라는 건 약간 뭐랄까 반복되는 단어이고 뭐 약간 희망적인 단어라고 그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실질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활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가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화교육 나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통일이랑 아이들의 어떤 삶이랑 완전히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맨날 이제 뭐 교사 봐야 되고 이제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그리고 뭐 또 삶에 더 찌든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가깝게 했으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 친구, 내 가족,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잘해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통일이 되면 그때 북한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네요. 주옥 씨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저도 이제 북한학교라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곤 하지만 사실 저는 실생활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제가 받았던 질문이나 궁금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곁으로 나온 좀 신기한 얘기 저 이거 적었어요. 꼬마 활동의 날. 나중에 한번 교육할 때 활용해 보려고 오늘 되게 유익했고 제가 또 교육하면서 남은 친구들에게 한번 보아라. 충분히 또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오랜만에 이제 아름다우신 나와 계신 두 분 모셔서 저희도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28 귀엽다고 해. 28 몇 살? 얼마지? 28, 8. 구공이야? 맞아. 구공? 앞자리가 다르구나. 구공이구나. 네. 앞자리가 다르구나. 태어났을 때 내가 또래 초등학생 초등학생 업고 다녔겠다. 아이고 이쁘다. 나 91년 그렇지. 91년 아니었어요? 91년 91년에 27. 아니 그거쯤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몇 년이 있어요? 우리가 91년도 때 초등학교 1학년. 그렇죠. 저는 91년 그러니까 초6 때 아니다. 국민학교 다녔네. 맞아,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였어. 숫자에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나중에도 국민학교면 적응 못하더라고. 국민학교.